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폭탄으로 초토화가 된 경남 거제와 통영 구석구석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언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현실이 됐습니다. 무슨 훈련이 얼마나 바뀌는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0년 만에 폭우가 휩쓸고 간 이 거제 지역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잠기고 산사태도 속출했죠. 오늘 채널A는 이 수마가 핥히고 간 이 처참한 삶의 터전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파트. 토사가 무너진 뒷산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나뒹굽니다. 복구가 시작되면서 중장비들이 투입됐고 주민들이 힘을 보태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더미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아파트 주변은 토사로 가득한데요.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안전 점검에서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와 한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대피소에서 벗어나 집에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급하게 챙긴 건 이제 약하고 이제 옷 몇 벌 하고 이렇게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좀 막 불편합니다, 많이. 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뻘밭이 됐습니다. 걸어보니 발이 푹푹 빠집니다. 장비들이 동원됐지만 치워도 끝이 안 보입니다. 시내안 도로입니다. 곳곳에 아스팔트가 부서졌고 커다란 돌멩이가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거센 물살에 거대한 맨홀 시설물까지 솟구쳤습니다. 도로 곳곳에 맨홀 뚜껑이 빠져나가 지하 공간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워낙 강범위하다 보니 장비들이 못 닿는 곳이 허다합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 아픈 가슴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장비 한 대 안 들어왔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하천 다리는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다리 아래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시내는 그나마 나은 편, 외곽 지역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겨 통행은 엄두도 못 내고 하천에 추락한 차량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거제의 핵심 상권인 옥포동 상가거리, 이 폭우가 휩쓸고 간 이곳은 어떤지 허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의 모든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영업이 중단됐고 시민들 일상은 마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폭우가 덮친 거제 옥포동입니다. 이곳 상가들 역시 이번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가 주변 인도는 아예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깃집은 식탁을 모두 치웠습니다. 엉망이 뒤에 가보세요. 주방을 지나 뒤쪽 창고까지 흙탕물 범벅입니다. 빚을 내갖고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봤는데 언제 이렇게 재개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가게들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물을 퍼내기 위해서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가게 중 한 곳입니다. 가구를 말리기 위해 모두 내놓은 상태인데요. 바닥은 뻘밭으로 변했고 냉장고 같은 설비들은 모두 고장났습니다. 역시 수해 피해를 입은 편의점. 못 쓰게 된 상품을 모아보니 큼지막한 비닐봉지로 몇 개씩이나 나옵니다. 살릴 만한 물건은 바구니에 담아두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15일에서 20일 정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막막합니다. 온몸이 쑤셔도 할 일이 산더미다 보니 병원에 가는 것도 일단 미뤘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뭐 병원을 어쩌고 할 겁니까? 병원에 뭐 취소도 안 하고 그만 놔놓고. 청소를 마쳐도 무너진 길을 뚫고 가게까지 오는 게 또 큰일입니다. 손님이 오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치우고 청소 다 하고 이러고 했는데 또 오늘은 또 손님이 올 상황이 아니네요. 거제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폭우에 잠겨버렸던 이 차들은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 없겠죠. 망가져 움직일 수가 없으니 거제도로 곳곳에 방치가 돼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견인차 구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배영지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자 비탈길 빗물이 마치 계곡물처럼 콸콸 흐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뒤를 때리던 거센 물살이 되어 점점 수위를 높이더니 기어코 주차 행렬에서 차량을 밀쳐냅니다. 밀려난 차량은 바로 앞 테슬라 차량을 들이받고 테슬라 차량은 다시 물살을 따라 아래로 떠내려가며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출고한 지 한 달도 안 돼 침수 피해를 당한 테슬라 차주는 수리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한숨만 내뱉습니다. 저희가 차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차 처리하고 기다리라고 앞에 차가 많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다른 승용차 안에는 진흙이 한가득입니다. 차 안까지 물을 뿌리며 진흙을 씻어보지만 다시 움직여줄지 막막합니다.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이 무슨 죄를 지으려는가 싶고 우리 집 사람이 차가 없으면 땡기지를 못해요. 승용차는 언덕에서부터 여기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벽에 부딪히면서 문은 긁히고 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우에 떠밀리고 침수된 차들은 진흙 범벅 투성이에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황. 견인 요청은 폭주하지만 견인 차량도 모자라 도로 복구와 차량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오늘이 개학일인데 이 거제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우 피해에 거제 학교 20곳이 문을 닫고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운동장이 거대한 진흙벌로 변했습니다. 흙을 걷어내는데 군 중장비도 동원됐습니다. 토사는 교실은 물론 급식실 안까지 밀려왔습니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책상과 서랍들이 운동장 한켠을 점령했습니다. 급식실이 침수돼 방학 중 운영하던 돌봄 교실을 중단할 위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더라고 해도 너무 큰 피해를 입은 급식소 장비들이 학생들 정상적인 급식을 학교에서 소화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2학기 개학을 맞은 중학교. 정작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정막만 흐릅니다. 침수 피해 여파로 오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거제 지역 30개 중고교 중 20곳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8곳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긴급 복구를 거친 학교들은 내일 정상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피해가 심한 학교 한 곳은 휴업을 이어갑니다.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늘에서 본 오늘 거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전쟁터처럼 참혹한 모습, 공국진 기자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푸른빛을 자랑하던 옥포 앞바다. 흙탕물이 흘러들면서 누렇게 변했습니다. 부둣가 도로는 진흙에 묻혀 어디가 차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도 흙탕물이 거세게 흐릅니다. 천변도로엔 수마를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도 진흙밭이 됐고 인적은 뚝 끊겼습니다. 중장비가 걷어내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버스도 정상화되면서 버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차장에 남아있는 황토물은 어제 집중호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통제 중인 도로를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도로 곳곳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고 아스팔트 잔해에 어른 주먹보다 큰 돌들이 뒤엉켰습니다. 주인을 잃은 침수된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해수욕장도 엉망이 됐습니다. 인적이 끊긴 백사장엔 나뭇가지에 온갖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즐거움을 더해줬던 물놀이 시설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해변에 떠밀려온 시설들이 백사장의 나뒹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거제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통영도 동네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안쪽을 다녀왔는데요. 빗물이 휩쓸고 간 상점에 상인들이 쓸만한 물건이라도 건져보려 했지만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통영 시내 전통시장. 시장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흙탕물은 빠졌지만 상점들은 사실상 초토화가 됐습니다. 흙탕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진열해뒀던 상품들이 모두 젖어버려 못 쓰게 된 겁니다. 손님들 1톤짜리 한 3차, 4차 이렇게 다 버렸어요. 멸치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많은 건어물 종류, 그다음에 자재 도구 같은 거. 전기가 끊겨 냉장고를 쓸 수 없는 데다 폭염주의보에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해산물 등 신선식품들도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물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보세요, 이게 그죠? 다 흙이죠, 이게 다. 그래 지금 냉장고는 저거 지금 못 쓰고 지금 꺼놨거든요. 세탁소는 오물 냄새로 뒤덮여 오늘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도 역류를 해가지고 오물 냄새가 엄청 많이 섞였습니다. 진흙물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다 손수 다 닦아내가지고 언제쯤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오는 막막한 상황. 어제 하루 통영에 내린 강우량은 453mm.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소환입니다. 네, 피해는 주거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차량을 옮길 새도 없이 불어난 빗물에 아파트 주차장이 통째로 잠겨버렸죠. 물을 쉴 새 없이 퍼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흙탕물 속에 100여 대가 잠겨 있습니다. 이곳엔 오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흙탕물이 차오르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들이 물에 반쯤 잠긴 채 힘겹게 움직입니다. 주민들의 수신호에 따라 물 밖으로 나온 차량들이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빠르게 높아지는 수위에 주민 대부분은 안에 있는 차를 꺼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중심을 잃고 앞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는 차량도 보입니다. 불빛에 의지해서 차에 접근해 보려 하지만 자칫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지난 15일부터 통영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차량 80여 대가 대피했지만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 차량만 100대가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펌프를 동원해 쉴 새 없이 물을 퍼내고 있지만 완전 배수까지는 최소 2-3일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차 내려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속수무책 차량이 잠기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저도 처음에 봐왔을 때는 아주 무서운 감정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건물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경차가 흙탕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통영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쳐 건물이 20도쯤 기울어졌습니다. 산 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 집 쪽에 이제 쾅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옆집이 가라앉았더라고요. 추가 붕괴 가능성에 마을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그렇게 세찬 비를 퍼붓던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폭우가 남긴 흔적은 더 처참했습니다. 빗물이 빠진 마을은 갯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역대급 폭우를 맞은 통영시 임평동 마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산비탈이 깎여나갔고 황토색 경사면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휩쓸려 내려온 토사가 덮친 주택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도 뽑히거나 부러져 곳곳에 어지럽게 쓰러져 있습니다. 산자락에 나 있던 계단길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흙더미가 집어삼킨 봉평동 일대, 도로와 주택가는 산비탈에서 무너진 토사에 덮여버렸고 아파트 옆 초록색 담장은 SUV 차량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도로 위에는 찢겨진 듯 부서진 아스팔트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통영시 산양읍. 마을 한복판에는 극한홍우에 긴박했던 순간을 보여주듯 컨테이너가 기울어진 채 방치돼 있고 그 뒤로는 산기슭이 움푹 패인 흔적도 보입니다. 토사가 쏟아지며 쓰러진 나무들은 아래로 누워버렸습니다. 강물은 토사가 흘러들어 온통 푸르름을 잃고 흙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이 빠진 곳들은 뻘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흙탕입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떠내려온 토사가 합쳐진 겁니다. 통영에 내린 역대급 송곳폭우는 하늘에서 봐도 선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비구름이 물러난 뒤 서울엔 나흘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습한 공기까지 더해져 더 찜통처럼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경은 기자,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데도 기온은 30도에 육박합니다. 제가 서 있는 여의도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비가 열기를 좀 식혀주나 했더니 그렇지 않나 봅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를 끌어올려 체감더위는 더 심합니다. 오늘 밤 습도가 90%까지 올라간다고 예보됐을 정도입니다. 제가 땀이 진짜 많이 나는데 인라인 타러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해 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려고 앉아 있어요. 최근에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더워져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온도보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동해안 등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조금 전 저녁 6시부터는 경상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에는 19개 자치구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모두 해제된 지 나흘 만에 다시 내려진 겁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와 강원 동해안, 전라권, 경상권 등의 열대야주의보도 일주일 만에 새로 발령됐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은 사실이었습니다. 미측이 훈련 일부를 한국군과 따로 실시하겠다고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훈련의 핵심부인 전시지휘소 훈련 인원도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에 필수적인 동맹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We go together. 갑시다. 당초 한미장병이 이번 달 함께하기로 했던 연합 야외기동 훈련은 총 14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하루 만에 일부 야외기동 훈련을 한미가 따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측이 따로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어떤 훈련을 따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성남에 마련된 전시지휘소 CP탱고의 훈련 인원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휘소를 평시지휘소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방안도 오늘 논의됐습니다. 미군의 이번 결정으로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중강습훈련, 화력훈련, 전차와 장갑차를 이동한 기동 및 사격훈련 이런 것들이 통상 포함이 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훈련 축소 논의를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가 15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일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통화하는 합성 사진도 올렸는데요. 정말 뭔가 응답을 받은 걸까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제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어느 정도 대화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다음 날 이같이 밝힌 겁니다. 다만 북한 측 반응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추가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김정은이 소화기를 들고 자신과 사이좋게 통화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현장은 김정은이 12년 전 300mm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지휘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국보다 적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I'm making it much safer. You see, I'm actually making it much safer.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당초 입장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국방부는 채널A 질의에 군 통수권자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에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면서 말이죠. 청와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정상이 통화한 건 5월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원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본인이 반문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I said, "Wait a minute,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접 반박에 나서진 않았지만 청와대는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를 공유한 지난 5월 통화가 마지막이었단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17일에 있었던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은 80%가 북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관련 논의도 일부 있었지만 짧게 지나가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이란 전쟁에 관련해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안기자 정치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일단 허언은 아니었어요.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가 되는 거죠? 네, 속전속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6시였는데요. 미 전쟁부에서 최고사령관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 입장을 밝혔고 지시 하루 만인 오늘 오후 3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방문해 훈련 축소를 논의하고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착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보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어요. 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오늘 오전 예정된 JSA 참석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긴급한 호출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더니 오늘 오후 일정에 없던 용산 국방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기자들과 마주쳤는데요. 온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보지 않았냐, 이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고요. 네, 이 브런슨 사령관이 그동안 이 연합훈련을 상당히 강조했던 인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좀 세 보이긴 합니다. 네, 브런슨 사령관의 한반도 전략적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브런슨 사령관 이렇게 말하며 반대했었습니다.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동맹과 한미 동맹의 차이점이라고요. 그랬던 사령관이 훈련 축소 논의 전면에 선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강력해 보입니다. 네, 이 훈련 축소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려되는 대목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연습은 크게 지휘소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으로 나눠집니다. 브런슨 사령관 결정을 보면 사실상 둘 다 축소됩니다. 지휘소 훈련이라는 건 북한군과의 가상 전투를 진행하는 일종의 월게임 훈련입니다. 이 연습이 진행되는 전시 지휘소를 CP 탱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미군 인원을 일부 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 3월까지 대규모 지휘소 훈련을 못할 가능성 큽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일부 따로 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했는데요. 전직 핵심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이 사실상 영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이 연합훈련인데 따로 하겠다는 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자주국방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요. 미국의 훈련 축소 압박에 끌려다니기보단 원칙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나 정부 쪽 기류를 살펴보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의 가장 큰 이유론 한국에 대한 불만보다 북미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쓰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한미 간의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들어가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와 우리 정부를 향한 대미 투자 지연,
이란 전쟁 비협조 불만이 함께 맞불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치밀하고 격이 없는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용산 어린이정원에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치솟는 전월세의 성난 2030 세대를 겨냥한 깜짝 공급 카드인데요. 이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 오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크기에 맞먹는 약 300만 제곱미터인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서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 정원. 정부는 이곳에 청년층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임대주택 건설이란 방향성은 정해졌다면서도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개방돼 있는 어린이 정원은 주택 공급의 속도도 낼 수 있고 최대 2만 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이곳 용산 어린이 정원에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에 반대하는 의미의 근조화한 약 90개가 60여 미터에 걸쳐 늘어서 있습니다. 실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반응은 어떨까? 용산이 일단 입지도 좋고 교통이나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갖고 그런데 청년을 위한 혜택이 생긴다면은 일단 많이 지원을 할 의향도 있고. 조건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실제로 효과가 좋은지는. 집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격을 좀 낮추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당은 오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앞에서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용산 지역구를 둔 권영세 의원은 공원 대신 이태원을 개발하자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앞에서 발언권을 얻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시장은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낙공에도 원칙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도 만나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태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외교부 소유 주차장인데요. 권 의원은 이곳을 포함해 3곳의 주택 공급 부지에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력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슨 이 공원에다가 대놓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 검토를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오늘 현장 카메라는 출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습니다. 버스인데 정류장에 편히 들어오질 못합니다. 대기업 통근 버스들 때문인데요. 시민들이 차도까지 나가 버스를 타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무나 탈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혹시 이거 어디 가는 차예요? 이거 지금 탔어. 그런데 모두의 정류장에 씁니다. 방해가 좀 되세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기업들 통근버스 이야기입니다. 퇴근한 직원들 내려주는 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통근버스가 이 정류장에 서는 거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줄줄이 들어와 정류장에 딱 댑니다. 통근버스 때문에 뒤에 버스 다 밀렸거든요. 또 온다. 통근버스 또 와요. 통근버스가 정류장을 침범하면 이 정류장의 주인격인 노선버스는 앞길이 막힙니다. 돌아가고 피해가다
승객이 도로 위에 떨궈집니다. 버스 타려는 사람도 위험을 감수합니다. 차도에서 타시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는 아예 서서 기다립니다. 정류장 10m 안쪽에서 이러는 것도 불법입니다. 채널A에서 나왔는데 여기 세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세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우라고 그냥 위에서 지시가 있으시나요? 불법인 건 혹시 모르셨어요? 통근 버스도 답답한 구석이 있답니다. 하지만 선 넘고 들어온 직원 복지의 대가를 시민이 치르고 있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몇 분 정도 체감하세요? 기업 버스 때문에요? 기업 쪽에 항의나 이런 건 못해요? 지자체도 개선을 장담 못합니다. 개소할 때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단속팀이 철수를 하면 또 이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막 정찰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책을 찾는 곳도 분명 있습니다. 별도의 통근버스 주정차 구역을 만든 겁니다. 직원 편의를 위해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 누가 개선해야 할까요? 몇 대가 막 못했어. 난 가능한 건 줄 알았지. 당연히 쓰니까 몇 년 동안 생활하는데 원래 씁니다. 현장 카메라 문예빈입니다. 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 암벽 등반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바위의 무단으로 쇠사슬과 고리를 받고 암벽을 타고 있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폭포에서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한 남성이 폭포수를 맞으면서 줄을 타고 폭포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홍천 가령폭포에서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원한 폭포수를 맞으며 암벽을 탈 수 있어 찾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데 시민들은 기분은 이해된다면서도 미끄럼이나 추락 사고를 우려합니다. 뭐 스릴도 있겠고 여름이니까 시원한 계곡물 맞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쾌락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안전시설도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데서. 폭포 위쪽에 있는 바위에는 내려올 때 쓸 로프를 거는 쇠사슬과 고리가 박혀 있습니다. 이달 초 이들 시설물을 발견한 산림청은 허가도 없이 구규림을 훼손했고 사고 우려도 있다며 철거에 나섰습니다. 절벽 높이가 50m에 달하는 가령폭포인데요. 바로 옆으로 암벽 등반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경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21일까지 고리와 쇠사슬 등이 치워지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네, 무인 상점을 노린 10대들의 범행이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여고생이 낀 여성 2인조입니다. 공업용 절단기를 들고 다니며 10여 곳을 털었습니다. 홍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인형 뽑기 무인 상점에 들어오는 여성 2명.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손으로 만져보더니 가방에서 커다란 공업용 절단기를 꺼내듭니다. 잠금 장치가 쉽게 끊어지지 않자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절단기 양쪽을 잡고 안간 힘을 씁니다. 결국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안에 든 현금을 가방에 담아서 빠져나갑니다. 여성들이 절단기로 부순 자물쇠인데요. 이렇게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100% 비어 있었죠. 심장도 없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는데 두 사람 모두 19살 동갑내기였습니다. 보름 동안 수도권 일대 무인 점포 10여 곳을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을 구속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운전에 서툰 초보자들에게 후진 주차,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주차선을 벽면까지 올려 그렸더니 주차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지 김재혁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좌우 주차선이 뒷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주차선과 같은 굵기의 흰색 실선을 뒷뼈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겁니다. 후진으로 주차를 할 때 측면 거울로 좌우 차량과의 간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수직 주차선은 주차칸 뒤쪽 벽면에 약 70cm 높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은 바닥에 주차선이 거울로 잘 안 보여 좌우 간격을 맞추기 어렵지만 수직 주차선은 벽에 그려진 선을 보며 차량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라인이 안 그려졌을 때는 사실 앞뒤로 후진하고 전진 몇 번 해가지고 좌우의 차량이나 뒤쪽 벽에 접촉하는 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좌우 간격을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문콕 예방이나 아니면 주차장의 간격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수직 주차벽은 지난해 말 충남 공주시가 처음 도입했는데 서울 동작구도 공영주차장 등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운 사람이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호통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이 쏟아집니다. Quiet. You're very disrespectful. And who are you with? I'm with CNN.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트럼프 대통령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CNN의 최근 보도 때문입니다. 이란전에서 9개월째 작전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장병들이 식량 부족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배급이 줄면서 일부 장병들의 체중까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And I know people on the Lincoln, they say it's beautifully maintained and beautifully taken care of. It was fake news reporting from CNN. 최근 군대 관련 논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이던 구축함이 발전기 고장으로 며칠간 선내 조리실과 화장실, 에어컨 사용이 중지됐고 또 다른 구축함의 녹슨 외관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적반하장이 이런 거겠죠. 지난 주말 광복절 이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일본 언론들이 한일 관계를 걱정을 했는데요. 이 고이즈미 방위상 한국 언론의 반응을 왜 일본 언론이 보도하냐며 발끈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현재 방위상의 참배로 한일 간 군사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SNS에 일본 언론이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국 국방부가 제공한 사진을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런 행동을 두고 우익 세력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총리 관저 관계자는 방위상 역할보다 보수층 지지라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엔 경내 군복 착용 금지에도 옛 일본군 복장을 한 우익 세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そんな関係ないですよ。だからそれは神社が決めたことだってここはいいんですよ。神社の門の中が入ってるんですよ。 고이즈미 방위상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재임 시절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에 대형 산불까지 겹친 유럽은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섬에선 산불에 고립된 수백 명이 간신히 배로 탈출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뒤로 휘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퍼집니다. 그리스 서부 살라미나 섬에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당시 연휴라 관광객도 많았는데 500명 이상이 산불로 고립됐다가 해상 구조선을 통해 긴급 탈출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마을은 폐허 그 자체로 변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Ζούμε μια τραγωδία. Τι να πούμε. Χάσαμε 2 ανθρώπους από τη γειτονιά που είμαστε χρόνια μαζί εδώ γειτονές. 벨기에에서도 하이펜스 자연보호구역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땅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이미 피해 면적은 축구장 4,200개 규모를 넘어 벨기에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기록적 폭염과 산불로 고통받는 유럽에선 다음은 문란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마른 땅에 산불로 산림과 낙엽까지 줄어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중국에서 인간의 운동 능력을 뛰어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기록까지 넘어섰다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에서 2 다리를 벌려 도약하더니 2m 높이까지 솟구친 뒤 가볍게 착지합니다. 중국 유니트리가 공개한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다리 길이가 85cm로 이름도 초인입니다. 전력 질주 실험에선 1초에 12.65m를 달리며 빠른 속도를 과시했습니다. 최고 시속 45.6km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인간 육상 최고 기록인 자메이카 출신 우사인 볼트의 초당 12.4m도 넘어섰습니다. 유니트리는 3개월 만에 개발했다면서 운동 성능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트리는 내일 중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당 150.8위안, 약 3만 원대 공모가를 확정했고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조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요즘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 여행할 때 드는 비용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와이파이 요금도 이 정도라고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찍어온 북한 관광 요금, 정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 도착한 러시아 관광객들. 로밍이 안 되는 휴대전화를 쓰기 위해선 호텔에서만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신청이 필수입니다. 가격은 10분에 1.7달러, 우리 돈으로 2,400원 수준입니다. Если я хочу подключить его, мне нужно указать мой номер комнаты, имя, и мне выдадут вот такую бумажку, на которой будет уникальный логин и пароль. 밖에선 어딜 가든 안내원들이 꼭 따라붙지만 호텔 안에선 그나마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볼링장부터 당구장, 미용실에 칵테일바까지 있는데 이용료는 최소 5달러부터입니다. 서커스장과 물놀이장은 외국 손님들에게도 인기 방문지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딸 주에 가본 서커스는 20달러, 우리 돈 3만 원 정도고 문수 물놀이장은 약 2만 원에 시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대동강 맥주는 500ml당 4,000원으로 싸진 않습니다. 백화점은 가이드들이 꼽는 필수 여행 코스입니다. 비슷한 듯 어딘가 달라 보이는 브랜드 상품들 사이로 일본제 속옷도 눈에 띕니다. 명품 로고가 들어간 이 가방은 약 33만 원, 가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위해 30달러 이상의 팁을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배우 유아인 씨. 집행유예 기간이 1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영화 촬영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복귀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배우 유아인 씨. 최근 유 씨가 공식 활동을 재개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028년 개봉되는 영화 뱀피르의 대본을 낭독하는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목을 덮는 긴 뒷머리를 하고 대본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영화 배급사 측은 유 씨 출연이 확정돼 이달 중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영화가 개봉되는 건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내년 7월까지 남은 상황에서 연예 활동을 재개하는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죄를 좀 반성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본인 욕구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저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배급사 측은 작품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인입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유독 막히는 것 같은 도로가 있죠. 기분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가장 느린 도로 어딘지 이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들이 도로를 빼곡히 메웠습니다. 신호는 초록불이지만 앞이 막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입니다. 광교 남단에서 안국동 사거리까지 748m 구간인데 지난해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6.1km에 그쳤습니다. 5년 연속 서울에서 가장 느린 도로로 꼽혔습니다. 이곳 우정국로는 사방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들이 몰려 뒤엉키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교통정리 요원이 나와 정리 중입니다. 차들이 원래 이렇게 좀 많아요?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대로에 교차로만 4개, 주변 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까지 몰리고 경복궁 쪽 도로 끝에 직진 구간이 없는 것도 느린 원인으로 꼽힙니다. 버스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 구간인데 일반 차량과 버스 간의 상충 문제가 많이 발생이 하고 있고요. 보행자 위주의 교통 체계를 바꾸면서 자동차의 할당이 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울에서 가장 빠른 도로는 여의대로로 평균 속도가 우정국로의 약 2배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첫날 첫 행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청 원팀을 강조한 뒤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표를 몰아준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오전 8시 아침 일찍부터 축하난을 들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찾은 두 사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입니다. 역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환한 미소론 부족했는지 포옹까지 합니다.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되고 이틀 뒤 우상호 정무수석 혼자 찾아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을 찾은 김 대표는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 김민석입니다.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인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김 대표는 사무총장의 한정혜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내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저 찾아갑니다. 당내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워낙 치열했던 만큼 잘 봉합이 될까가 또 관심이죠. 정청래 전 대표 패배 직후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며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친척계는 흑역사 전당대회였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기성 기자입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끝난 뒤 차량에서 유튜브 방송을 킨 정청래 전 대표. 졌지만 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할 말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관리가 불공정했다며 민주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 당락을 좌우한 선호투표제도 문제 삼으며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선호 투표가 아니었다면 이긴 폭이 좀 더 컸겠죠. 환산하기 전에는 조금 더 격차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친명 한계론도 제기했습니다. 한 친청계 의원은 친명계인 김용 후보가 탈락한 걸 보고 의원들 사이에서 친명 타이틀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소된 의원 4명을 차례로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오고요. 자, 이 4명 어떤 입장이었는지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의원을 도운 의혹과 돌려차기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함께 막말 논란으로 제소된 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에 출석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윤리위를 찾아 두 의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쓰이면서 이게 2차 가해까지 지금 더불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힘 윤리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십사.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 낙선 운동을 한 조경태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금 내란당에서 구해낸 사람은 조경태 아닌가요?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소동으로 제소된 권영진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소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징계 수위를 결론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이어집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아침까지 충청 이남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특히 경남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해안가와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강릉은 26도까지 올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